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수다의 김민수입니다. 네, 벌써 2014년도가 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 달도 거의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3월 달로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또 시장에 대해서 잘 적응하셨고 좋은 수익률을 올리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특히 3월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의견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또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쪽에는 박경석 전문가께서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쪽 분에서는 또 미모의 전문가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빅토리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두 분 이렇게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뭐 저는 국가 정책상 지하철 타고 그러네요. 예, BMW는 이제 버스 타고 그다음에 그 메트로 예. 그다음에 워킹. 워킹을 해갖고 BMW 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셔도 될 걸 길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빅토리아님은 어떻게 2월달 잘 보내셨습니까? 네, 2월달 뭐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고요. 네. 그리고 뭐 시간이 너무 짧으면 짧다라고 네. 뭔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은 좀 알차게 좀 보내고 싶은데 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한다니까 기분이 좀 새롭네요. 네. 달변이십니다. 그냥. 그리고 빅토리아님 같은 경우 오늘 방송에 처음 방송하시는 날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 데뷔신데 많이 긴장되시죠? 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스튜디오가 좀 굉장히 넓은데도 제가 혼자 앉아 이렇게 좀 넉넉하지 않은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데 천천히 시간에 적응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화면을 편하게. 딱 채우시는데요. 지금 낱말하실 때가 아닙니다, 대표님. 요새 저도 좀 많이 붙죠. 네, 대표님은 2월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초반엔 좀 좋다가 2월 말쯤 들어서 약간 좀 개별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약간은 좀 수익률이 약간 낮아지는 모습. 약간이라면 거의 뭐 0.005%? 그 정도는 너무 저거 오버하시는 것 같고. 예, 워낙- 그러니까 종목별로 뭐 많이 조정을 받은 거는 한 7, 8%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뭐 시장 앞으로의 어떻게 되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서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2월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2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장 큰 좀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이제 네. 그게 끝나면서 대부가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이벤트가 터지면 주가는 빠지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과거에도 올림픽 하기 전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막상 올림픽을 하고 나면 빠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도 이제 대북 관련주 제가 코아스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아스요. 그게 이제 오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가족 상봉을 하고 나서 네. 대리 조정을 받고 오늘 네. 그래도 이제 막판에 좀 반등을 좀 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2월 달을 뭐 정리하면 일단 뭐 좋은 장세였다. 네. 뭐 나쁘지 않잖아요. 지수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네. 아주 깔끔하게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빅토리아님께서는 어떻게 2월 시장을 정리를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슈 문제가 네. 어떤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해결이 되고 네. 그리고 그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또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네. 네,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거 가장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네. 바로 어떤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 그렇죠. 제니 옐런이 무슨 발언을 해줄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투자할 때가 왔구나라고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고 간다면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방송 처음 하시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을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목소리는 목소리 안 나오시니까 방송을 목소리만 나간다 생각하시면. 예. 근데 예. 카메라가 딱 나오자마자 거의 준비하셨다는 듯이 그냥 쭉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오늘 긴장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더 긴장을 했는데 저는 두 분의 힘을 좀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네네. 죄송합니다. 우리 각자 놀아서. 예. 그렇게 도와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월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2월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대망의 3월.
예, 3월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보통 학부모분들은 되게 바쁘십니다. 이제 새로운 학년이 들어가고 또 새롭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은 어떤 새 학기라는 기분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빅토리아님은 어떤 그 3월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3월의 전망이다. 그러면은 보통 네. 시장이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3월에 준비된 이벤트성에 대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발표 부분, 네네.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과정,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가느냐 네네. 그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언제나 기반을 잘 다져놓고 그렇죠. 천천히 차분하게 한 단계 확인하는 장세. 네. 뭐 새롭게 출발해. 꽃피는 봄이 왔어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우리 숨쉴 구멍이 생겼어요라고 믿으실 수도 있겠는데 네. 언제나 저는 늘 확인하고 가자.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인 어떤 그다음에 저만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그 매매 네. 스타일이 약간 그 확인하고 움직이는 약간 네. 좀 신중한 스타일이신가 보죠? 네, 일단은 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 불확실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불안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정확한 기회를 포착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수익을 내는 과정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는 전략을 가장 좀 중요한 맹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거의 투자의 교과서를 읽어주시듯이 예, 좀 적어야 되겠습니다. 네. 박경석 대표님께서도 이런 멋진 말씀 한번 해주셔야죠. 저는 그러면 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뭐 네. 우리 증시 격언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뭐 무릎에 사서 이제 그 어깨에 팔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릎이 뭐 사람들이 무릎이 어디야, 그다음에 어깨가 어디야 이제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고 일정 부분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주가가 지금 증권주나 이제 건설주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이제 한마디로 저가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빅토리아님이 말씀하신 어느 정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지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도 사실은 좀 겁나요. 증권주나 이제 건설주 사기가 그렇죠. 일봉만 보고 있으면 이만큼 떠 있는 자리다 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작인지 아니면은 이제 많이 지났는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확인 과정은 끝났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 뭐 계속 나온 게 뭐 테이퍼링, 네. 그다음에 뭐 뭐죠? 테이퍼링을 해서 남미 쪽에 뭐 아르헨티나의 폐쇄와 같이 예. 하락, 뭐 예. 그런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 뭐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이익의 뭐 감소인데 제가 볼 때는 벌써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거는 크게 없더라. 네네. 이제 그런 것이 뭐 다 지수, 제가 이제 거래소 지수 차트 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나와봤자, 얘기하면 약발은 별로 안 먹힌다. 네, 네. 대리 어떻게 보면 시장은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상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면 이제 확인 과정은 끝났고, 지금은 사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볼 때는 뭐 현찰을 들고 내가 이제 저점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올인해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리면. 그렇죠. 항상 예. 기다림의 미학이 예. 주시군요. 그래갖고 예. 하여튼 지금은 그냥 100% 주식 사셔도 무방한 장세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근데 뭐 다 100% 사셔갖고. 근데 다만 빚내시는 거 알아, 이제 뭐.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네. 그러면 3월장도 상당히 좀 좋게 본다. 이런 쪽으로. 그렇죠. 예. 네. 저는 뭐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럼 혹시 뭐 지수 범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지수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쟤는 하여튼 2000선은 한번 올라서지 않을까, 3월 달에. 네네. 2000선 올라선다면 지금이 뭐 1970선 정도니까. 네. 2000선 올라서면 뭐 조금밖에 안 오르네요. 한 3%밖에. 예. 근데 이제 지수가 이제 3%밖에 안 오르는 거지만 사실 갖고 계신 뭐 개별주나 그런 거는 한 10%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그럼 2000선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3월 며칠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식임료, 진사, 어미, 신유, 술, 해갖고 예. 한 3월 중순쯤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쓰셨습니다. 네. 빅토리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 범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한번 예측 어느 정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지수가 지난주, 그러니까 네. 이번 주죠. 이번 주 1940포인트대를 찍으면서 조금 반등의 힘을 주면서 변동폭이 한 3%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그렇죠.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에 이어서 힘들게 1980선 찍고
내려오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계속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또 이번 3월달 한 달에 어떤 큰 변동성을 생각해서 감안을 해보자면 네. 과감하게 1980선에서 2030포인트까지는 한번 계속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네. 예, 저만의 기대감이라고 예, 달린다라는 표현을 좀 2040선까지. 날짜를. 네. 저도 날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남자분한테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침 좋잖아요. 마침 좋죠. 예, 예. 그런데 무리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 시장을 보니까 보통 한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중소형주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지금 이어지던 추세대로 중소형주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이 지수가 조금 더 움직이는 에 따라서 이젠 대형주로 가야 된다. 어떤 이런 시각이 좀 양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지금 중소형주를 좀 사랑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네네. 판단을 해봅니다. 네. 대형주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의 순매도세 들어오면서 외면당하고 그렇죠. 예, 버림받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 다 놔버려야 되나? 그 뜻은 아닙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지금 있는 그렇죠. 벤처기업, 중소형주들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이 좀 들어와주고 네네. 예, 외국인 그 매수세가 네. 패대기 쳐지지 않는 이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좀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네. 중소형주를 살려줘야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하면서 그렇죠.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데 힘을 좀 더 자극적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를 좀 많이 아껴주고 예. 사랑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당부와 함께 매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박경석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에 이제 중소형주요? 중소형주도 워낙 많이 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저는 대형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들 약간 대형주는 많이 엇갈렸죠. 뭐 하이닉스 같은 거 그렇죠. 올랐는데 뭐 삼성 SDI나 그런 거는 많이 좀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비슷한데 네. 뭐 오늘 뭐 주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뭐 그거가 좀 오늘 아직 저거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먼저 앞서가시는 겁니다. 좀 미리 얘기하면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다가 그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김대중 정권 시절에 얘기하면 벤처붐이 한번 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을 그때 당시에 뭐 거품도 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국내 그 내수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된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제2의 이제 벤처붐이 불 것이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트를 보더라도 되게 많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다 사고 싶어요. 저는 코스닥 물론 이제 부도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순이익이 좀 낮추고 얘기하자면 적자에서 흑자로 좀 돌아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놓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한 1년, 2년 지나면 네. 뭔가 좀 큰 수익을 한번 줄 수 있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예. 보통 큰 수익이라고 한다면은 저점에서 저점 대비 한 10배는 올라야죠.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의 본격적인 기업의 시세다. 그러니까 옛날에 벤처붐이 이제 99년도, 2000년도 뭐 그 벤처붐 날라갈 때 한 100배, 뭐 많이 오른 건 300배까지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잊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거는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네. 창투회사를 사놨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처음 하니까 모르고 이렇게 벤처가 뭐예요 할 때 저는 그냥 나름대로 창투회사가 나중에 좋을 거 하고 창투사요. 네, 창투사. 예. 예. 글래디에이터.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농담을 하신 걸 알고. 제가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벤처기업 투자하는 회사를 살았는데 이제 어떤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막 주식이 막 올라갔고 아마 제가 산 가격보다 3배, 4배가 막 오른 상태에서 그래갖고 수익이 많이 났다 해갖고 이제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팔아야 됩니까? 저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세요. 네. 그분은 이제 그 주식도 오래 하신 분인데. 네. 근데 그분이 딱 하신 말씀이 지금 시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속으로 저는 이제 거짓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말도 안 되고 네. 갖고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매도를 했는데 그 이제 만 얼마까지 오른 게 나중에는 거의 한 3만 원인가 4만 원까지 오른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어찌보면 제 인생에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그게 80년도 말에도 그 트로이카 종목들 올라갈 때 이제 뭐 증권주, 건설주, 무역주들이 올라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반복되듯이 주식도
주식시장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네네. 근데 이제 저도 뭐 너무 얘기가 길어지나요? 하여튼 뭐좀 전 정권에 좀 MB 정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예. 역시 이제 그때는 좀 대형주 예. 큰 종목들만 상승을 했고 네. 지금은 저 박근혜 정권 때는 중소형주도 좀 눈여겨보자. 서민이 좀 살 수 있는 네. 좀 알겠습니다. 시점이 돼야 되지 않나?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줄 주제를 먼저 꺼내셨는데요. 일단 지금 이번 주에는 그래도 가장 핫 이슈였었죠. 예. 근데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와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쭉 한번 한 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이번 주 그 발표됐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 부분은 이걸 보셨죠? 직접 담아 보셨죠? 네. 네. 안 보신 눈치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빅토리아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 해갖고 저는 딱 딸랑 한 장인데 이거를 그거, 저한테 예. 주시는 거 보고 역시 준비도 철저하신 분이구나 생각하는 아주 착한 전문가십니다. 네. 그래서 그 3개년 계획 이거에 대해서 보신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다. 네. 그리고 빅토리아도 여자다. 네네. 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좀 메리트를 굉장히 좀 삼고 있고요. 네네. 제가 이 주식 방송에 나와서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려니까 또 야, 어려움도 네. 있네요. 일단은 네. 뭐 전체적으로 큰 맥락은 좀 알고 가야 되니까 네네. 예, 일단은 그 3개년 계획에서 예. 그 전략적인 부분 3가지의 전략과 그다음에 추진 전략 10가지가 발표가 됐고 네. 그 안에는 이제 첫 번째가 잠재 성장률 그렇죠. 예, 그걸 4%대로 좀 끌어올리겠다. 네. 그리고 고용률 굉장히 심각하죠. 청년 그다음에 여성 실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70%까지 한번 달성을 해보겠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달러 시대인데 그렇죠. 예. 그거를 4만 불 네. 시대로 한번 소득을 올려보겠다. 네. 초속을 좀 다져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네. 제가 왜 긍정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냐면 네. 정부가 어떤 뚜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네. 그거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문제 제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해준 부분 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삼고 있고 예. 그 이후에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거를 그걸 연속성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네. 예, 이런 부분들 제시한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추진 의지를 좀 재차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매년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정책적으로 제시했던 부분들 그 기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뭔가 좀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렇죠. 박근혜 수혜주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앞으로 뭐 헬스케어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다양성 있게 네. 그 부분을 이제 경제적으로 살려보겠다라는 내용을 제시한 부분, 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주식 시장의 이 부분이 아주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료까지 준비하셔서. 나중에 네. 공직에 이렇게 몸담으셔도 잘하실 예. 것 같습니다. 거의 얘기하시는데 빨려 들어가겠습니다. 예. 대단한 준비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별로 준비 안 해오신 박경성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제 뭐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7년째 2만 불 소득에 있고 3만 불을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4만 불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건 얘기인데 네네. 하여튼 일단은 3만 불을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민 소득이 2만 불이고요. 그렇죠. 7년째 있는데 이제 3만 불을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인데 뭐 기초 경제가 튼튼하자 이제 뭐 그런 얘기에서 뭐 얘기한 게 이제 공공 부문 개혁 네. 그다음에 이제 원칙이 바로 서는 시장 경제 뭐 그러니까 이제 공정 경쟁을 하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사회 안전망 강화 그걸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뭐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해갖고 뭐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 그다음에 인재 그냥 육성 읽지 마시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그다음에 뭐 세 번째가 이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인데 네. 일단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렇죠. 뭐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어떤 업종을 살릴 것이냐. 네,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일자리는 사실은 뭐 더 늘기가 힘들죠. 네. 일자리는 뭐 새롭게 창출하는 게 자꾸만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제 돈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자꾸만 기록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인식들이 야 나라가 적자를 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거둘 것이냐 아니면 좀 잘 사는데 거둘 것이냐 네.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과거 MB 정권에는 대기업들한테 많이 퍼졌어요. 대기업들의 지금 뭐 유보율이 10,000% 막 그 정도 되잖아요. 네. 자기 자본금 대비. 예. 거기서 사실은 좀 가져와서 돈을 풀어야죠. 원래는 MB 정권 때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법인세를 감소해 줄 테니까 돈을 자기네가 모아서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든가 좀 신사업에 좀 투자를 해라. 네. 투자를 하라고 돈을 좀 세금을 들고 왔더니 자기 그러니까 뭐 사은 건 아니죠. 이제 회사의 근거에 자꾸만 이제 얘기하자면 쌓아놓고 갖고 유보율이 계속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니까 중소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돈이 원래 돌고 돌아야 되는데 네. 옛날에 뭐 장영재 씨가 한 말이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 네.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도는지 모르겠지만. 참 멀리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자면 나라에서 좀 재정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세금을 좀 걷어야 된다. 네. 잘 버는 회사한테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푸는데 이 돈을 또 어디다 풀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쪽에 네.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오버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제2의 벤처붐 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거품이 꺼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아플 수 있겠지만 네. 아까도 주식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품이 생겼다 없어지고 거품이 생겼다 없어지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닥 종목들 보면 뭐 액면가 500원에 한 2, 3천 원짜리들이 많아요. 그다음 그렇죠. 뭐 액면가 500원에 한 700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살아나고 벤처기업이 좀 성장을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뭐 7,000원, 8,000원 어떻게 보면 10,000원 막 그렇게 갈 수 있다. 예.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많이 좀 사놓으셔야 된다. 네.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통령이 하는 정책은 어떻게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막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뭐 이명박 정권 때도 뭐 우리나라 종합주가 3천, 4천까지 뭐 얘기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예. 거래소 공부다니시면서 결론은 따블은 내셨습니다. 이제 2천에서 1,000까지 떨어뜨리고 물론 이제 그때 세계 경제 나쁘더라고요. 1,000까지 갔다 다시 2천 왔는데 네, 네.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대통령은 내한테 돈 벌어주는 대통령이 가장 좋은 거고 항상 그렇죠. 예, 예. 주가 지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네. 가장 좋은 대통령이다. 그럼 역대 정권들을 이렇게 놓고 한 5년마다 딱 끊어서 보세요. 네. 누가 종합주가수를 가장 많이 올렸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계산해 보시면 예,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면은 그래도 지금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제 정책 중에서 대통령께서 가장 이제 신경을 쓰는 쪽은 그래도 이쪽을 불을 지펴야 된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그쪽이 아마 내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수 같은 경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을 때 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가 산적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수가 앞으로 정부의 역할로 인해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질문이 저한테 쪽으로만 예. 먼저 와서 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잠깐 엎드려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박경훈 대표님 말씀을 너무 유하게 잘하셔서 네. 예, 제가 너무 딱딱하게 말하고 있지 아닙니다, 않은가 이런 아닙니다. 느낌이 드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담화문의 내용을 갖고 저희가 지금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발표된 내용에 대한 부분, 이슈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맹점으로 삼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러면 이 과연 내수가 과연 좋아질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네. 예,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좀 긍정적인 반응을 예. 예, 저는 좀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단계적인 이제 주식도 단계적인 상승을 필요로 하듯이 네. 국가 정책도 단계적으로 그걸 시행하고 통과됐을 때 네.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 내수 부분이 좋다 말해서 시장에 그거 좋대 그래서 풍덩 뛰어들었는데 네. 빨가벗고 나오는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을 좀 주의를 먼저 해야 되겠고요. 네, 네. 일단은 발표된 뭐 내용에 보면 뭐 보건, 의료, 금융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창조 창조 경제와 예, 예. 뭐 이제 규제 완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묶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예, 예,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 실업급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조금 해결 방안을 줄 수 있는 소스를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라고 네, 네.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모멘텀 부족한 상태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 시기만큼 정부의 정책 효과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내수 부분도 좀 힘을 받아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항상 느끼는 얘기지만은 정부 대변인처럼 말을 요약요약 하셔서 저희가 설 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실은 제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이에요, 기간 투자. 아, 그러시네요. 저는 개인 투자자. 여기는 안 외국인인가요? 되는데요. 기간이 오늘 한 행동을 보면 참 얄미운데 오늘 예. 제가 기간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수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경석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먼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첫 번째 뭐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죠. 뭐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에 물리신 분이 많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거의 하우스 푸어에 가까운. 네. 예. 아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막 자꾸만 저걸 되는 거지. 하면서 얘기해. 예. 제가 이제 3년 전에 집을 샀는데 아주 고점을 잘 잡았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집이 약간 좀 몇 개가 좀 돼갖고 이제 하나를 정리하고 뭐 그러고 근데 손해 보면서 정리를 했죠. 이제 뭐 그래야 되고 이제 나름대로는 손절매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예, 거의 주식처럼 하신 거죠, 부동산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뭐 그래갖고 경매로 또 집도 샀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공부도 하고 뭐 그렇죠, 주식시장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라도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 얘기하자면 가장 저는 내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뭐냐 얘기하자면 부동산이다. 예, 자산의 비중이 거의 한 뭐 90% 이상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한 90% 이상이 부동산이고 이제 뭐 현찰이나 아니면 뭐 펀드나 그런 데 갖고 있는 분들은 극히 적지 않나 좀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사실은 지금 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규제 완화, 뭐 잠깐만 규제 완화하고 그러는데 아마 부동산 쪽을 규제 완화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좀 생각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뭐 LTV하고 DTI라고 있더라고요. 영어시죠? LTV라고 그래갖고 이제 총 부채 뭐 비율 한도 뭐 그거고 DTI는 저 그 얘기하자면 건물 그 대출 한도를 얘기하는 건데 뭐 하고 이제 그 규제를 사실은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는 거의 뭐 90%에서 95%까지 막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실은 막 세계 경제와 같이 대출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경기에 너무 부동산 거품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빨리 좀 회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어느 뭐 그때 정책을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반등을 해줬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풀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부동산이 그걸 죽다 보니까 그래갖고 뭐 그런 규제를 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얘기하면 또 부채를 받아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또 집을 사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부동산은 뭐 주식하고 똑같이 또 부동산도 거품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죽었으니까 솔직히 이제 거래가 너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사고 나서 제가 3년 전에 집을 샀는데 3년 동안 집을 사신 분이 제가 주위에서 아무도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술 먹었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뭐 아시는 분이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한 명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저점이 온 게 아닌가. 예? 몸으로 느껴지는 저점이 느껴지고 뭐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 거기에 지금 전세 값이 뭐 2년 전보다 또 엄청나게 한 20% 이상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음속으로 올라가고 갖고 이제 대출 갚아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동산이 오르기를 바라시는 심정도 큰 거죠. 그렇죠.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오르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다른 데도 다 오르니까 이제 솔직히 큰 효과는 없지만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써놓으면 우리나라 아직도 비싸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너무 얘기가 길어지나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한 10년 이제 내수 경기는 결론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살아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전세값이 올랐는데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돈 한 뭐 1억 정도만 더 되면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집을 살려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사는 게 낫다 이런 쪽이신가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 여기서 아닙니다.
증권 전문가니까 네네, 뭐 알겠습니다. 알아서 저는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 직접적인 경험담을 얘기한 거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아까 얘기하셨듯이 건설주 네, 이런 건 건설주가 지금 좋죠. 사야 된다. 성지건설 좋더라고요. 아, 예, 종목 얘기까지. GS건설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약간 적절해서. 예. 그럼 빅토리아 전문가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이제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제 박경석 대표님도 네. 뭐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계시다.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출도 감안해야 되고 가계 그렇죠. 부채가 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부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지금 가계 부채는 위험 수위로 좀 들고 있다. 이런 그렇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빚으로 집을 사고 빚으로 차를 사고 네. 빚으로 주식을 사고 이런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네. 다 좀 놓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네. 일단은 뭐 다른 나라의 금리 상승이나 네. 아무리 신흥 국가에서 한국이 기반이 좋아, 니네 한국 계속 사줄게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네. 결국에 어떤 부동산 규제를 통한 어떤 내수 진작보다는 네. 가계 소득을 일단 늘려서 네. 부동산까지 잘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맞을까요? 아, 예. 네네. 예. 그 정부 대변인님.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항상 월급을 받게 되면 왜 이게 월급이 다할까? 몇 년째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보통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죠. 이런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잡을 뛰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부의 어떤 방향이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네. 그 투잡을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저도.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하시는 증권사에서 네네. 그다음에 박경석 대표님도 저도 네.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와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투잡을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경제 안에서 네. 누군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의 어떤 지름길이 네. 뭔지를 진짜 찾을 수 없는 경제가 예. 그 국정 대변인으로서 예. 네, 한탄을 좀 그만 예, 예. 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수입은 고정돼 있고 이제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잖아요. 뭐 라면값도 오르고 빵값도 그렇죠. 오르고. 네.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 그걸 좀 잡아줘야 돼요. 아,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고정금리로 좀 하겠다. 고정금리요. 예, 고정금리.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변동금리 하면서 변동금리가 생기면 예. 그 은행에서는 뭐 0.25포인트가 올랐는데 은행에서는 갑자기 뭐 한 0.5포인트 올라갖고 네. 대출금리를 막 올리고 네. 그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대출금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게 좀 민감한데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렸어요. 네. 옛날에는 얘기하자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뭐 금리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근데 네. 많이 좀 축소시켰더라고요. 정부에서 금융권을 많이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갖고 네. 근데 저는 그동안 은행에서 많은 수익이 났거든요. 예. 그렇죠. 예. 수익이 났는데 그 부분을-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저는 그 금리를 네. 지금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여기서 올려버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은행 대출 갚다 보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변동금리 때 나왔던 어떤 금리는 그대로 은행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순이익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은행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나라의 국민들을 어렵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이라는 데가 뭐 하나의 기업이라서 기업은 뭐 주주 부의 극대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을 많이 내야죠. 그렇다고 그 국민들한테 자기네는 싼 나라에서 빌려주는 싼 금리 갖고 국민들한테는 비싸게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모순된 거잖아요. 사실은 은행이라는 데 역할이 좀 공공성도 좀 띄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은행이 당분간은 돈을 좀 못 벌더라도 그렇다면 은행 업종 별로 안 좋겠죠. 이렇게 정부에서 펼친다면 아, 예. 그렇다면 은행 업종의 주가는 당분간은 뭐 머물러 있겠지만 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좀 살 수 있는 게 생기지 않나. 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거품이 생기면 그때 가서 금리 올려서 뭐 또 수익을 챙기고 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좀 생각되고 뭐 하여튼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집을 정부에서 자꾸만 사게 하기 위해서 뭐 저금리 뭐 거의 한 1%대인가 2%대 정책금리죠. 예, 그런 걸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 저같이 집을 보유한 사람들 좀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살 때
정부에서 정책적인 대출 중에 하나가 집값에 어느 정도를 좀 같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걸 예 만약에 수익 모기지는 맞습니다. 수익형 모기지로 예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부양하구나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네. 아직까지는 좀 적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자마자 벌써 다 신청을 해갖고 없어졌는데 또 계속적으로 좀 그 자금을 늘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뭐 올라야 됩니다. 아, 예. 예. 지금은 야당 대표의 고난으로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니고 집을 보유한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그러네요. 보유 못하신 분들은 좀 저거지만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저점이 또 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또 말씀드렸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렇죠. 게 예. 뭐 반복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수와 부동산 이런 얘기들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내용 중에서 하나의 그 창조 경제. 예, 저는 작년부터도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개념을 잡는데 상당히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 창조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뭐 창조 경제 때 나는 그래도 이게 가장 수혜를 받는 주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뭐 일단은 네. 작년 하반기 이후에 네. 그 바닥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내수 회복의 어떤 지속성은 좀 높아졌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창조 경제, 그 다음에 내수 관련 어떤 뭐 종목들이 있는가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 네.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네, 그 네. 안에 이제 창조 경제 안에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 그 다음에 ITC 관련 네. 그런 주들을 좀 유심히 좀 예. 보시면 예. 찾아보실 수 있는데 요즘 굉장히 그 인기가 있죠. 네이버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있고 네. 뭐 SK텔레콤, 뭐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조금 그 세간의 이목을 좀 받고 네. 그다음에 꾸준한 성장을 갖고 왔었지만 1차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를 거친 KG 모빌리언스 네, 이런 네. 부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많이 노출이 된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알서포트 이런 종목들이 좀 알서포트요. 네. 종목들이 있죠. 이제 일단은 뭐 구체적인 성장 이제 동력을 받아서 네. 그 이제 여기서 또 잠시 미래부에서 제시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수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담화문을 좀 읽어보시면 그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꼭 그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참고 사항으로 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헬스케어주, 네, 그다음에 뭐 소위 비타민 프로젝트 그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뭐 실제 어떤 중대 사업들 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네, 네.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상황은 또 우리 박경석 대표님께서 한번 콕 집어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종목이요? 네,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앵커가 아닌데 한번 토스를 한번 해봅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창조 경제의 핵심에서 이제 그 수혜받는 게 뭘까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창조 경제가 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이 되시면 자꾸만 이벤트들을 만들어내야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얘기하면 예전에 뭐 뉴딜 정책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자꾸만 이제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갖고 이제 4대강까지 이렇게 뚫으셨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보이는 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내실을 좀 가꾸자.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따지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두리뭉실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게 두리뭉실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까도 다시 이제 맨 처음에 돌아가서 이제 부동산 쪽 관련주가 이제 뭐 결론은 이제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쓰면서 하지만 결론은 우리나라의 경기를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얘기하자면 지금 어려운 업종,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빠진 거는 뭐 코스닥도 어렵고 물론 이제 거래소도 어려웠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시세를 많이 줬잖아요. 사실은 저 그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뭐 한 50만 원에서 150만 원, 뭐 180만 원까지 막 올랐고 뭐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때 좀 중소기업들이 많이 소외를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창조 경제를 좀 떠나서 지금 테마는 대북 관련 테마가 있고요. 크게 본다면 대북 관련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관련 테마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안 보이니까 네. 위아래로 너무 널뛰기식으로 많이 하니까 네. 좀 그거를 좀 빼놓고 본다 그러면 네.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좀 괜찮지 않나. 3D 프린터. 예, 3D 프린터 관련주에는 뭐 SMEC가 있고 TPC라는 종목인데 TPC는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네. 그다음에 뭐 딜리라는 종목도 있고. 근데 요거는 1차적으로 한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쓰면 네. 아시겠지만 프린터에 뭐 기존에 쓰던 프린터에서는 잉크 같은 거 많이 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 회사에서 나온 건 너무 비싸니까 네. 거기에 뭐 얘기하면 재활용품인가요? 예, 그런 네. 것들이 네. 하면서 잉크테크라는 종목이 한번 차트 보세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약간 좀 한 발 앞서가는 건데 지금 3D 프린터 본체 만드는 데보다 대가 이제 한 번 올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뭐 실리콘 아까 말했듯이 네. 폴리우레탄인가 뭐 그런 것도 이제 관련주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좀 너무 거래량 적어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H로 시작하는 종목이시죠? 예. 과거에 해룡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 이쪽에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네. 이쪽은 그쪽 바다 쪽이라 바다용이라면 예. 네. 저는 이제 대기업과 관련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기업인데 네. 거기도 한번 올랐다가 결론은 우리는 아직까지 관련 없어요 하고 이제 빠졌거든요. 예. 하여튼 이제 뭐 얘기하자면 그런 재료가 그러니까 3D 프린터의 재료 관련주 이거는 한 발 좀 앞서간 거죠. 네. 너무 빨리 앞서가면 오랜 시간 바닥권에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또 창조 경제와 관련돼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분들과의 어떤 수혜주 관점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봐야 된다. 아직 이게 실체에 잡히는 건 별로 없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저희가 많이 느낀 게 이제 건설주 이런 쪽으로 그렇죠. 해서 많이 올랐다가 그렇죠. 뭐 많이 빼셨죠. 예, 이제 그런 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이제 그 정부의 특색에 맞게 맞는 어떤 강한 테마주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테마로 생각을 하냐라고 하신다면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대북 관련주 예, 첫 이쪽인 것 번째로 같고. 저는 대북 관련주. 예, 혹시 하나 잠깐 얘기하시죠. 예. 혹시 빅토리아님께서는 어떤 테마주 이런 거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헬스케어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 네. 예.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뷰티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뭐 이전에도 1월 한 29일경이었나요? 네네. 네, 그때쯤 코스맥스 네. 이런 종목 아주 예쁘게 차트도 네. 예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또 이 방송이 아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해를 통해서도 예. 소개를 드렸었고, 네. 예, 그래서 일단 뷰티 관련이라든가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쪽을 저는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얘기를 하다가 잠깐 네. 하셨는데 지금 코스맥스가 정지 상태죠? 거래 정지. 지금 정지돼서 네. 제가 1월 29일 날 네. 이제 매수 관점 들여서 예. 정지되기 이틀 전에 잘랐습니다. 역시 예. 대단한 매매십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할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네. 그때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일단 조금 관망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역시 약간 확인하고 하시는 매매를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는 이제 대북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기에는 강경했었죠.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 어떤 기류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당에 또 어제였었죠. 바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에 화답했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앞으로의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네,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도 잘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전쟁을 압박하듯이 미사일을 쏴대고, 네, 네. 예, 놀라게 한국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그렇죠.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을 펼치던 북한이 네. 갑자기 문을 열면서 그래 들어와라 기분 좋게 열어주더니 갑자기 미사일 쏴대는 바람에 네, 네.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 회원분들이 직접 미사일 어떻게 됐답니까? 네.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긴장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뭐 일단은 뭐 좀 정치적인 문제들은 좀 네. 민감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그대로 좀 있는 그대로 놔두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좀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향후 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네. 뭐 앞으로의 어떤 이산가족 상봉을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낳았듯이 네. 예,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점을 잘 살펴보면서 예, 일단은
먼저 북한이 우리한테 계속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네. 아 얘네 자꾸 미사일 왜 쏴? 네. 이렇게 방어 자세를 네. 취하는 부분도 좀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어느 한쪽에서든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네.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내용들이 소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긍정적으로 서로 좀 이렇게 열어놓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네, 네. 이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한번 외쳐봅니다. 네. 아주 절실한 예 네. 교과서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오늘 빅토리아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북한이 최근에 나오는 어떤 이런 변화가 한간에서는 뭘 좀 달라고 조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했으니까 이네도 뭘 좀 우리한테 좀 베풀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간은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내주는 관점에서 비료주를 사야 된다. 이런 쪽에 대한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시각적인 측면이겠지만 네네. 예, 여태까지 뭐 이산가족 상봉을 잘 이뤄내고 네. 네, 이게 아주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잡혀가는 시대는 아니니까 네.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네.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꼬를 터서 제시한 거를 북한이 허락을 해주면 네. 예, 쌀 보내고 네. 비누 보내고 네. 뭔가를 이제 좀 받아먹는 북한도 네. 이걸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 때인가. 아, 네, 예, 저는 그렇죠. 조심스럽게 네, 네. 그 주식 매매할 때도 네. 아, 나 돈 없어. 예. 예, 투자 못해 하시면서도 다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충분히 뭔가 먹고 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나만의 정책에 뭔가 이슈거리가 있다 하면 그걸 찝어내서 예. 계속 뭔가를 얻어먹으려 하는 네, 예, 그 깡통을 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그 예. 근성을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아, 예, 예. 네, 저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네. 바램도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좀 그만 달라고 그래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네, 네, 조심스럽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네. 그거는 잡혀갈 게 아니고 네. 예. 바람직한 얘기시죠? 예. 이거 우파적인 얘기인데 그럼 제가 잡혀갈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얘기도 있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통일이 됐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야 될 주식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도 뭐 가끔 술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전히 건설주십니까? 이거 당연히 건설주죠. 건설주. 뭐 이제 북한까지 가려면 도로 다 만들고요. 네. 지금 자유로인가요? 자유로 가시면 네. 그 양쪽 차선에 있고 가운데는 비워놨어요. 나중에 그걸 차선을 또 많이 왕래가 되면 차선을 또 만들려고 해놨거든요. 네, 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상가들이 막 생기니까 이거를 없애려면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차선을 띄워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먼 미래를 봤고 저는 참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 큰아버님이 이제 문산 쪽에서 하셔갖고 예. 땅값 동향도 이제 가끔가다 듣는데 예. 이제 많이 올랐다 빠졌다 다시 이번에 DMZ 평화공원 때문에 이제 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하면 북한의 미사일의 얘기에 대해서 네. 이제 북한도 한 국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인정하지 않지만 네. 북한도 이제 군사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이 너무 북한의 움직임에 민감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가 만약 미사일을 쐈어요. 네. 우리나라 연습을 해갖고 우리나라 뭐 동해안이나 아니면 서해안에서 미사일을 쏴갖고 연습을 하면 북한의 뉴스가 나갈까요? 아마 그래도 민감하게 북한에서 다루지 이제 않을까요? 남한의 뭐 독수리 훈련, 한미 이제 훈련 그런 이런 것처럼. 것들도 다 중요 이슈를 다루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네. 북한도 이제 일반적인 연습이었다 저는 생각하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잡혀가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습이었으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제 계속 미사일 쐈거든요. 그러면 자꾸만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되게 이슈화 시켜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뭐 대북 관련들이 빠지고 증시가 빠지고. 근데 이제 절호의 매수 찬스였죠. 옛날에 과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대선 앞도 총풍 사건이라고 아시죠? 북한에서 좀 남쪽에다 대고 좀 총을 쏴주세요. 네, 부탁 우리나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시면 북한 미사일 쏘면 쏠수록 더 사세요. 대북 관련주.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서해안 한번 뭐 경비정이 와서 3번 새벽 시간에 뭐 NLL선을 넘어섰다. 그다음에 뭐 북한이 미사일 4발 쐈다. 그거 아무 중요치 않습니다. 네. 제가 보면 그거는 여지껏 계속 그런 뉴스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증시는 빠지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서해안 옛날에 서로 백끼리 싸워갖고 막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도 뭐 얘기하자면 그때는 빠졌지만 오히려 그때는 매수 기회였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음 수는
뭐 비료도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 금강산에서 이번에 했잖아요. 그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다음 수순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요도 아직 많고요. 그러니까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면 다음 수순은 아마 3월 달쯤 돼서 그 대북한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아마 금강산 재개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북한을 잠깐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여기는 이제 구구파한테 들으면 저는 나쁜 놈으로 되겠지만 딱 이제 우리나라가 뭐 형제라고 친다면 네. 내가 이제 잘 사는 형이에요. 근데 네. 못 사는 동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경제 차이가 한 30배가 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예.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요. 네. 근데 여기는 10만 원 벌어요. 10만 원 벌면 못 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네.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매달. 네. 네. 물론 이제 안 주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더 이제 돈 벌려고 하겠지만 네. 그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볼 때 네. 북한은 나중에 본다면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놔야지 나중에 그 맞아요. 땅을 지금 거기에 묻혀 있는 뭐 철강석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잖아요. 자원이죠. 그걸 자원 같은 경우는 먼 미래를 본다면 지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친하게 지내놓으면 그게 다 우리 거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네. 세계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인구가 최소한 1억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네. 빨리 우리 이제 애 낳고 저도 이제 3월달 출산 예정인데 빨리 애 낳고 이제 인구수 많이 늘려갖고 북한도 네. 빨리 인구수 많이 늘려갖고 예. 도와줘야 되고요. 네, 하여튼 이제 뭐 적당한 선에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이번에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경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해석과 그리고 의견들을 다양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쯤 돼서 그래도 이제 3월 달로 들어가는 만큼 그래도 3월 증시에서는 이 종목 하나는 내가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겠다 하는 어떤 시청자분들에 대한 선물일 수도 있겠고요. 예. 이런 관점에서 관심 종목 딱 하나씩만 공개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딱 4분씩 드리겠습니다. 4분씩 드리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종목을 하나씩 한번 피력해보시는 시간 갖는 게 한 어떠실까? 사람당 4분씩인데. 그렇죠. 예. 제일 겁니다. 예. 예. 먼저 빅토리아님께서 한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뭐 저는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네. 관련주 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헬스케어 관련주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건의료,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 예, 종목으로요. 일단 뭐 차트의 흐름이 일단 이쁘고 네. 예, 예.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아주 견조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네. 예, 뷰웍스를 좀 추천을 하고 뷰웍스요?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3기년 계획 담으면서 뭐 언급이 된 수혜주다. 네. 일단 그 안에도 들어가 있고, 네. 삼포동 이제 구간으로 네. 들어선 차트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 예. 눌림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전에 추가 상승폭이 굉장히 큰. 아, 예. 예, 예. 그래서 추가 상승이 예. 이제 조짐이 보이고 예, 또 예. 시장도 확 열려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네. 좀 분석을 해봤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하나 더 4분의 기회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거랑 관련 있는 주로서 아이센스, 아이센스, 네, 예. 그다음에 바이로메드 이런 정도를 바이로메드요. 네, 조금 예.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영상 장비 분야에서 네. 기술력이랑 경쟁력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은 또 그다음에 영업이익, 네. 단기 순이익이 얼마 정도 있느냐 네. 이런 부분 또 이전에 많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퍼 개념, 그렇죠. 예, PR. 그런 예. 예, 그런 개념을 충분히 다 담고 있는 종목으로 네. 제가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일단은 뭐 지난해 뭐 4분기 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출액이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신제품 출시 뭐 이런 네,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계속 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예. 이미 차트상으로도 이제 파동의 흐름을 이미 깨고 3파동 시작이 됐고 네. 눌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물량 담으셔서 아, 예. 예, 확실하게 한번 전략을 가져가 보셔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샀다가 수익이 나면은 바로 저녁을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비싼 거 꼭 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예.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예, 역시 투자 원칙이 네. 확실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된 뷰웍스라든가 그리고 아이센스 그 혈당 측정기 관련된 네. 회사죠.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이 아니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쯤 돼서 4분이 다 쓰셨고요. 네.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또 한 종목 얘기하실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종목인데 뭐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죽으라고 코아스 얘기하겠습니다. 예. 역시 저, 코아스. 예, 그러니까 이제 코아스가 얘기하자면 이제 그 DMZ 평화공원이 있는데요. 뭐 네. 이제 거기 관련해서 뭐 그쪽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코아스가 대북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움직임이 네. 작년에 9월인가 10월 달에 한번 큰 폭으로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원대에서 한 거의 2,000원대까지 갔다가 네.
조정을 받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시작한 가격대 1,000원대까지 빠질 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한 1,100원대까지 빠지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좀 뭐 싸게 사신 분은 한 1,000원, 100원, 200원대 샀고 네.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뭐 1,800원까지 다시 올랐는데 네. 지금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아갖고 한 1,500원대 얼마대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계속적으로 사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고 하지만 네. 오늘 끝날 때 보면 대리더 이제 뭐 3일 연속 음봉이 크게 나오다가 오늘 양봉으로 막판에 막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상선도 올랐고요. 그래갖고 그렇죠. 에머슨 저는- 퍼시픽도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예. 에머슨 퍼시픽이 가장 강한데 그거는 네. 너무 운전 급등락이 심해서 그렇죠. 에머슨 퍼시픽하고 네. 재룡 실리콘인가요? 예. 그 이제 종목이 제형 솔루텍입니다. 제형 솔루텍. 네, 예. 네, 네. 그 두 종목 차트 옛날에 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이제 코아스라는 종목은 나중에 한번 좀 뭐 뭔가 있지 않나 네. 생각되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지금 그 통일은 대박이다. 예. 그 얘기- 근데 요번에도 예. 보니까 요번에도 뭐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 했는데 그럼 어떤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거기에 통일에 이제 대북 관련주를 넣으면 대북 관련주는 대박이다도 예. 또 될 수 그런 있지 쪽으로- 않나. 예. 네. 하여튼 뭐 그래갖고 네. 뭔가 이제 DMZ 평화공원 그 하는 것도 다 저걸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지금 알겠습니다. 뭐 돈까지 다 마련해놨으니까 일단은 첫 삽 뜨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DMZ 관련돼서 테마공원 관련된 예. 평화공원 관련된 코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약 한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또 3월 시장과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금방 시간이 갔네요. 예.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한 30분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출연료를 주셔야죠. 예. PD님이 아마 편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요거 꼭 저희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예, 저희는 재밌습니다. 저희는. 네. 예, 예.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뵈서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